천화동인 1호는 2019년에 62억 원을 주고 이 타운하우스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실소유자로 유력하게 꼽히는 사람은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김만배 씨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100%를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고 화천대유의 지분은 김 씨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사업 수익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가운데 2호와 3호의 대주주도 김 씨의 배우자와 누나인데 1호는 1,200억 원, 2, 3호는 각 100억 원씩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김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법조계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고수를 찾는다는 인터뷰 시리즈를 쓴 적이 있는데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당시 곽상도 변호사 인터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이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 고위직 출신이 영입됐습니다.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게 5억 원을 준 혐의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씨를 2019년부터 2년간 8차례나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시기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찢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기업과 유착을 해서 개인의 어떤 사익을 막 취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자기 사익을 이렇게 축적한 이런 것을 보면은 영화 속 일들이 점차 현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최 교수님이 이제 영화 내부자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부자들이 한창 개봉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진짜 기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냐, 기자들은 그렇게 노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영화는 영화다, 과장이다. 아무리 부장급, 국장급이라도 그렇게 생활하진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변론을 했는데 이게 영화가 정말 현실화된 게 사실로 드러나 버리니까 제 그 말들을 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끄러움이 정말 현직 기자들의 몫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언론이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죠. 네,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인 머니투데이 전 법조팀장 배모 씨도 이번 이슈에 등장합니다. 천화동인 7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였던 정모 씨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정 씨는 현직 기자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사의 임원으로 등재됐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2층짜리 건물. 현재 유명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천화동인 7호입니다. 천화동인 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7호의 대주주가 김만배 씨의 머니투데이 후배 기자인 배모 씨입니다.
배 씨는 YTN 기자 출신으로 2019년에 머니투데이로 옮겼고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한 법조 기자는 배 씨가 이직을 하기 전부터 김만배 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각종 모임에 동행하는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선 안 됩니다. 기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 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후 곧바로 퇴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MBC 기자였던 정모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자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2013년에 진행됐던 사업이었고 남욱 변호사 역시 참여했습니다. 정 씨는 현재 남욱 변호사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 씨를 찾아가 인터뷰한 뒤 정 씨가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받은 돈은 없다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역시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퇴사 전이어야 되는데 이미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다음에 또 실제로 소급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법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국기자협회랑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올해 초에 언론윤리 헌장을 선포를 했거든요. 네. 이해상충을 경계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어겼을 때 제재 조항은 마련되지 않더라고요.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제재 기준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뭔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부족할 뿐더러 운영 과정에서 좀 그야말로 살살 좀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 규제만 믿고 손 놓고 맡겨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올해 그 논란 끝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네. 막바지에 이제 공공기관인 KBS하고 EBS는 이제 적용이 관철됐지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이 막판에 이제 배제되는 걸로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모든 언론인에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자율규제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 강화 방안도 이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